자, 오늘 거기 21차 그 강의는 저거부터 먼저 나가도록 할게. 뒤에 17쪽에 문학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17쪽.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원서를 이제 막 이제 우리 쓰고 하는데 잘 해서 원서 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뭐 오늘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계속적으로 아마 적성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한 3주 정도 있으면은 이제 각 대학별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아마 그 직전 테스트들이 아마 수업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직전 보고, 지금 여기 만든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가천대 위주를 만들었는데, 가천대 말고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대학 정도가 올해 거를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무작위로 이제 뭐 작품이나 이걸 뽑아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품을 좀 약간 좀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약간 유리할 겁니다. 그렇다고 뭐 문제 유형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 출제되는 범위가 조금 학교들마다 조금 달라. 그러니까 뭐 가천대하고 비슷한 대학들이야 뭐 국어 같은 경우야 가천대, 을지대, 삼육대, 수원대 이렇게는 이제 비슷한데, 서경대 같은 경우나 또 다른 데는 조금씩 좀 다르더라고. 그 출제하는 그 범위도 다르고, 또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고대 같은 경우는 또 오지선다연이 되고 해서 연습을 좀 약간 좀 많이 잘 해 두시고, 그렇고 그 문학에 대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문학하고 문법밖에 없다 그랬어, 국어에서는. 그러니까는 뭐 개념 같은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떤 거냐면 작품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좀 편안하겠죠. 그리고 수능처럼 문제는 길지 않지만 가천대처럼 이제 수능 특강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고전이나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좀 그 수능 특강이 굉장히 길잖아. 그런데 적성은 이제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부분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되겠지만 중략 윗부분 가지고도 이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고, 중략 밑에 부분 가지고도 이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대학은 뭐 문학을 한 지문에 4개씩, 3개씩 반영을 하고, 일반적으로 가천대는 이제 한 지문에 2문제씩밖에 없지. 그래서 뭐 가천대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뭐 화자, 문법 해가지고 뭐 8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문학 2개, 2지문에 4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4지문에서 이제 8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는 그 틀이 이제 변하지는 않는데, 이것만 연습하다가 보면은 또 다른 대학 것도 또 시험지 딱 받아보면 또 이래 버린다고. 그러니까는 문제 유형보다는 이제 작품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테스트 만약에 봤을 때도 테스트도 이게 왜 답이 되고 얘가 틀리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서 빨리빨리 자기 거로 체득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적성은 좀 약간 좀 손쉽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거기 17쪽 먼저 선생님이 하면 화작문을 먼저 하게 되면은 좀 약간 또 머리도 입력하는데 조금 좀 약간 더뎌질 것 같아서 문학 먼저 이제 하자고. 문학 같은 경우에 뭐 너네들 그 내신에서도 이제 본 문제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이야기니까 작품을 한번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자,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이 최고운전이라는 소설인데, 이 최고운전은 채치원을 주인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허구적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지. 그래서 물론 채치원이가 뭐 진짜로 무슨 뭐 어떤 뭐 능력이 있거나 아주 뛰어나게 좀 약간 능력을 너무 크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거는 약간 좀 뭐 일대기적 어떤 구성이나 그런 전기문과 같지 않고 약간 허구적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고운전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면 아마 이 달걀
달걀을 맞히는 이 부분에서 문제들이 일단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소설에서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고전 소설 같은 경우가 어려운 게 호칭이 만약에 혹시 바뀌면 호칭에 대한 걸 잘 알아두세요. 어디에서는 뭐 양장원 나왔다가 갑자기 양승상 이렇게 이제 벼슬 가지고도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호칭에 관련된 것 이거 잘 보고, 그리고 또 고전 소설에서는 또 얘네들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잖아. 뭐 편집자적 논평이나 화자의 개입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서술상의 특징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읽어 가시면서 혹시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면 줄거리가 나오면 꼭 읽으세요. 어떤 데는 앞줄거리가 나오지만 어떤 데서는 갑자기 또 마지막 줄거리도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 근데 줄거리를 굳이 출제자가 안 넣어도 되는데 줄거리를 만약에 제시를 했다 그러면 그 줄거리와 연관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읽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자, 중국의 황제가 신라 문인들의 실력을 시험하고자 달걀을 넣어 봉한 상자를 보낸 뒤 상자를 열지 않고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맞힐 것을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 요구도 황당한 거 아니야? 문인들의 실력과 달걀하고 무슨 상관이야? 왕은 승상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하지만 승상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 승상의 딸인 운영과 나씨래요. 그러면 뭐 나중에도 이제 또 뭐야 나씨 이렇게 또 제시할 수 있겠지. 운영과 혼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치원은 상자 속에 든 것을 소재로 시를 짓는다. 자, 우리 여기서 앞줄거리 보면은 지금 사람을 어떻게 지칭했지? 황제, 나씨, 승상, 채치원. 이렇게 봤을 때도 뭐를 알 수 있어 우리가? 시점을 알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어떤 거야? 나라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전부 다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인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치원이 운영을 시켜 승상께 바치게 하니 승상이 믿지 않다가 운영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믿고 대궐로 들어가 왕께 바쳤다. 왕이 보시고서 크게 놀래어 물으시기를 경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시를 지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신이 지은 것은 아니었고 신의 사위가 지은 것입니다. 왕은 사신으로 하여금 대국 황제께 바치었다. 황제가 보시고 말씀하기를 단단석합리 밤 백반 황금은 맞는 구이나 그 야야지 시명 그 함정 미토 음이라 한 것은 잘못이로구나 하고 함을 열고 달걀을 보시니 여러 날 따뜻한 솜속에 병아리로 되어 있음에 황제가 탐복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어떤 거야? 황제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왜? 얘는 달걀로만 있을 줄 알았지? 뭐가 이렇게 병아리가 될 줄은 몰랐다라는 거겠죠. 이는 천하의 기재로다. 그러면서 이제 뭐야? 채치원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거겠죠. 하고 학사를 불러 보이시니 학사 또한 칭찬하며 마지 않더니 상대편의 소매 속에 있는 물건도 오히려 알기가 어렵거늘 만리 저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멀다는 뜻이겠죠. 능히 연구하여 이같이 상세히 알아냈으니 자고로 중원에서 이 같은 기재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나이다. 기재라는 것은 이제 뛰어난 사람, 인재를 나타내 준 말이지. 오직 걱정되는 것은 소국이 대국을 멸시할 단서가 될까 하오니. 소국 어디? 우리나라네. 대국은 이제 자기네 나라게 되겠지.